이 기사를 가져왔으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새 좀 살 것 같아. 요새 좀 올라가.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가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요 기사들과 함께 엮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기사 몇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 기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5기는 접수 기간이고요. 이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등하고 있다. 변동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세한 내용을 읽어도 읽을 때는 막 와 싶은데 읽고 나서는 그냥 결국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 매매 수급 지수 7개월 만에 80선 회복.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시 집을 좀 사고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하락 앞질렀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건데 이 기준점은 폭락을 한번 했던 아파트 가격 기준이에요. 옛날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21년도에 피크를 찍었잖아요. 거기서 22년도에 다 내려갔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마피는 무슨 분양가 13억 둔촌주공 대반전.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한 이거 실제 거래 맞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 됐었는데 사실 현장에 원주민이죠. 조합원 분양권이 15억짜리가 있었고요. 그게 14억대까지 할인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래가 안 되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었는데 이걸 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피? 우리 마피 얘기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시장 전망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요. 솔직히 둔촌주공은 맞추기 쉬웠어요. 둔촌주공은 더 내려가기 정말 어려운 구조였어요. 인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셨을 건데 둔촌주공은 마피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폭락 후였어요. 그 조합원권이 15억에 나왔었잖아요. 그거 원래 20억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폭락한 후인데 거기서 또 폭락하면은 아파트가 반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피 얘기를 누가 했었냐고요? 예. 예. 진짜 많이 했어요. 예. 다 아시는 분들 아니세요? 예. 저는 둔촌주공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 주변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셨어요. 둔촌주공은 돈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84 있죠. 84가 처음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84가 진짜 경쟁률만 낮으면은 대박이겠다. 뭐 부엌이 손이 닿니 그런 얘기는 항상 있거든요. 물론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참고로 전 좀 다른 게 이분들이 틀렸다 가짜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장은 다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독 이런 결론에 대해서 저한테는 되게 냉정한 잣대가 들이밀어지는데 저분들은 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딴 뜻은 없어요.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둔촌주공 나중에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둔촌주공 지금 한 18억 정도 되잖아요. 저는 이거 20억은 기본으로 넘는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제가 주장이 아니라 인근의 비교 대상의 단지가 있어요.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엘스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추후도 아니에요. 이렇게 20억 정도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20억을 못 넘어갈 이유가 아예 없어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나중에 보셔서 야 나중에 18억에서 더 내려갔다.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도 되고요. 저는 항상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장에 별 관심이 없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공평하지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부동산을 다니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 기사를 가져왔으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새 좀 살 것 같아. 요새 좀 올라가.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 돌진 못했거든요. 정규광이 앞뒤로 뺑뺑이 돌고 지금은 돌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도는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여긴 아직이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여긴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금매만 겨우 팔려. 전세도 안 나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기사는 서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전국구는 맞아요. 수도권이 좀 집중돼 있지만 전국, 특히 저는 또 충청도권도 많이 좀 여러 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 어디가 먼저 움직였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IMF 끝난 다음에, 그리고 지난 정권 오르기 전에 어디부터 올랐죠? 예외가 없다니까요. 강남 3구. 한국에 돈이 몰려드는 곳. 강남 3구가 몰려들었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강남 3구가 오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양극화, 편차.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게 간다. 강남 3구, 용산이나 여의도나 강남 3구나 강동구까지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가고 나머지는 못 간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흐름이 연결이 돼서 강남 3구가 오른 다음에 다른 곳이 오르고 또 전국이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반복이 됐습니다. 반복이 된 빈도는 몇 %일까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기사가 나왔다 함은 역사의 반복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반복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강남 3구 오르고 또 어떨 때는 강남 3구 플러스 대형 평수만 오르고 또 버블7이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노도강, 인천, 의정부, 양주까지 더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얘기가 뭐냐? 인천이랑 노도강까지 올라가면 끝물이다.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거기가 올라갈 때쯤 다시 내려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뜻은 뭐냐? 여기서부터 올라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전국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미 올라갔거나 올라가고 있는 상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올라가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 이미 오른 것은 돈이 많은 분들의 영역이고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오르지 못한 곳이 돈이 없는 분들의 영역이고 제일 큰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긴 아직이야. 우리는 아직 힘들어. 지금 거래 잘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흐름이 가면은 그게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또 반복될 거예요. 이 기사는요, 여러분, 이미 틀렸다니까요. 시장이 살아난 지는 지금 거의 반년이 다 돼가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시장의 살아남, 바닥 다지기는요, 이미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제 영상에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다만 그 빈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기사가 다뤄졌다는 건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 나가볼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관심이 없어요. 왜? 통계가 없으니까. 근데 통계가 나왔죠? 그럼 언론에서 얘기해요. 언론에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고 나가봐요. 그런데 내가 알아봤던 단지에 알아봤던 매물이 없어지거나 나가보니까 팔리고 있는 걸 보면은 그때 조금씩 움직이고 그때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이나 기타 경제 상황 있죠. 금리 같은 거. 이게 반영이 돼서 돈이 들어가서 내 집 마련과 뭉쳐지면 이게 퍼집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 나가봤을 때 우린 아직이야. 난 모르겠다는 건 저한테 일종의 사인이에요. 전 옛날에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08년도부터 시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땐 제가 망했었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가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08년도가 아니고요. 2011, 2012 그때가 진짜 안 좋았고요. 2013부터는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못 움직였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2013부터 전 캐치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봐왔어요. 2013, 14, 15, 16 이렇게 하면서 그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회를 잡는 건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와 난리를 칠 때 시장에 참여하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내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이 적은 분들은
남들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시장에서 어떤 사인일 뿐이지 이 기사 내용을 내가 의미를 둔다? 늦었다고 봐요. 삼성전자 반등하고 있죠. 그거 아시죠? 그리고 미국의 국가, 그 채무 해결되고 있죠. 그거 아시죠? 부동산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부동산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통계가 만들어지는 데만 한 달이에요. 사실 그게 기사화 될 때까지는 2달 걸립니다. 그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더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나가서 알아보는데 또 오래 걸려요. 부동산 알아보고 결정하는데 2-3달 걸리잖아요. 그럼 통계 만들어지고 기사 나오는데 2달. 내가 알아보는데 2-3달이면은 6개월이 지나가요. 타이밍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식은 들여다보고 클릭하면 끝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부동산이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데 거꾸로 남들이 만들어준 컨텐츠만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잖아요.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은 자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슬슬 서울,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광주에 사신다. 서울 플러스 광주 연락해서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도 이런 편차가 있었어요. 중개 경험이 많은 사장님만 아시거든요. 이것까지 문의해 보시면은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도움 되실 겁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